안녕하세요, 데일리카의 김경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GV70 전동화 모델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작에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실내가 대거 변경됐고요. 그리고 상품성이 개선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동일하고요. 84kW 용량의 SK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어요. 덕분에 실주행거리는 420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00V 시스템이 장착된 만큼 초급속 충전도 지원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 전용 e핏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9분이면 충분합니다. 전작이 워낙 완성도가 높아서 사실상 실주행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전작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 모델은 디자인과 옵션을 조금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사실상 GV70와 경쟁하는 차량이 BMW의 X3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츠의 GLC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장 승차감이 좋습니다. 대중적인 승차감을 연출해냈다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SUV 특성상 너무 부드러워도 SUV 본연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사실상 이 GV70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대부분 온로드 주행에 중점을 맞추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UV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제네시스 연구원 분들이 얼마나 고뇌를 이어갔는지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단연컨대 전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90km로 크루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간 연비가 약 6km에서 5.5km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EGMP 기반 차량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제네시스의 GV60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량들과 전비 효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더 비싸고 이 차가 더 상위 버전인데 전비 효율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GV70의 경우에는 차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중형급의 SUV다 보니까 이 앞서 언급한 EGMP 차량들하고는 차급 자체, 이 체급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뛰어난 수준이고요. 자, BMW iX3와 벤츠 GLC와 비교를 해봐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시승기의 백미는 승차감이 어떤지, 이 차의 발진 가속 성능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앞에 차량이 조금 비어 있는데 잠시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스트 모드를 오늘 하고 하나 둘 셋. 이야, 이거 자, 이게 제 표정을 보시면은 제가 어떠한 평가를 남길지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이렇게 짤막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제네시스가 고성능 브랜드를 다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죠. 마그마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봤을 땐 이 마그마의 맛보기 버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차가 엄청 잘 나가요. 다시 한번, 지금 앞에 차가 비어서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보는데 코너링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예술이네요. 야, 사실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모든 전기차들이 다 내연기관 대비해서 빨라요. 토크가 즉각적으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평가할 때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가속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모든 전기차들이 가속력이 뛰어나요. 대신 이 좋은 전기차와 나쁜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맞이함에 따라 운동 성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를 하는 건 이 차가 이 파워트레인의 가속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직선 구간에서 일부러 차선 변경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 뒤에 서스펜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하체야 워낙 잘 만들어서 뭐 굳이 평가할 게 없긴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향을 했을 때 뒷바퀴가 그대로, 뒤축이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느낌, 이 기차가 레일을 도는 듯한 느낌을 받는 차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고성능 자동차가 아닌 이상 이러한 승차감을 연출하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생산 단가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러한 승차감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이 푹신푹신한 부드러운 승차감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차들에서 이런 승차감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제네시스 이거 해냈습니다. 아주 좋아요. 부드러움과 딱딱함, 이 부드러움과 단단함과 그 사이에 그 무엇인가에, 그 사이의 타협점을 아주 잘 찾아낸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최근에 타본 제네시스나 시승차 중에서도 가장 코너링이 만족스럽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 대비해서요. 정숙성도 꽤나 뛰어난 편입니다. 뭐 전기차가, 야 전기차가 다 조용하지, 뭐 시끄러운 전기차도 있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중접합 중에서도 꽤나 이 두께가 두꺼운 편이에요. 아울러서 MVH 반응방진 정책이 꽤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A필러에서 들어오는 풍제음도 거의 없고요, 뭐 차량의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리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꽤나 조용합니다. 지금 바깥에 이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거 칭찬할 만해요. 그에 반해 브레이킹 성능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GV70의 지향점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 부족하거나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V70 지금 엄청 잘 나가거든요. 엄청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SUV가 아니라 나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야 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V70 전동화 모델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주행 속도도 필연적으로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따금씩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을 경우에는 이거 조금 아쉬워요. 이 브레이크가 한 번씩 밀리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물론 회생제동 레벨을 좀 높게 올리면 잘 멈추긴 하는데, 이 제동력이 증가가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레벨 1단계로 설정을 해두고 타고 있거든요. 저도 EV6를 지금 한 3년째 출시 직후부터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전기차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뵈면 이 1단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면은 이 브레이크 제동력이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곡선 구간에 돌입을 해서 잠깐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 돌아나가네요. 물론 이 GV70의 경우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돌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느낌은 진짜 딱 기차 레일이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하체 세팅이 워낙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뛰어납니다. 자, GV70의 가장 큰 변화점이 뭐냐? 실내 디자인이죠. 인테리어인데 시승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자세하게는 못 다루고 주행 위주의 영상을 담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신 GV70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색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냥 말이 안 돼요.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실내를 연출해낸다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핸들의 형태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요. 새롭게 변화된 제네시스 로고가 핸들을 정중앙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홈커버가 가죽으로 둘러싸 있거든요. 이 스티치도 적용이 돼 있는데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핸들이 조금 얇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손이 크지는 않은데 이 핸들을 잡았을 때 조금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이 이 차를 타시면은 핸들이 왜 이렇게 작지? 핸들이 왜 이렇게 얇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핸들의 두께 빼고 뭐 핸들의 형상이라든가 디자인 뭐 이런 거 버튼의 배치 이런 거는 뭐 수준급입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울러서 지금 해당 차량은 SDS2 그러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돼 있어서 뭐 손에 닿는 곳이 전부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지금 시내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은 어떠한지, 그리고 요철에서의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노면이 고를 경우에는 승차감은 꽤 수준급이고요. 뭐 노면이 고르지 않더라도 조금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더라도 차급 대비해서 승차감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자,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지금 제가 방지턱을 조금 세게 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꽤 부드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비전 찍고 다시 가겠습니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자, 도심 지역을 달려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승차감은 꽤 부드러운 편입니다. 차급을 생각하면요. 다만 이 GV70가 확실히 단단한 면이 있어요. 시내에서 타봤을 때 승차감이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방지턱도 꽤나 잘 넘고요. 요철에서도 꽤나 충격을 잘 걸러줍니다. 다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딱딱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GV70가 속한 이 세그먼트에서는 꽤나 부드러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시내 주행 시에도 승차감은 꽤나 부드러운 편이다. 방지턱도 오케이. 요철을 넘을 때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MVH가 워낙 뛰어난 덕분에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도 꽤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차음성을 굳이 평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문을 열어볼 건데요. 꽤나 시끄러워요. 자, GV70 일렉트릭,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모든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옵션을 적용했을 때 가격은 9,486만원입니다 여기서 이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9,006만원입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은데 이 차량의 옵션과 실내 재질이나 스펙 등을 좀 살펴보면 GV70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차원 더 앞선 느낌이에요. 이 GV70 전동화 모델 내연기관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내연기관 모델보다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다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전기차 입문하기에 최적입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엑셀러레이터 반응도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보통 EGMP 기반 차량들의 경우에는 이 컴포트 모드나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가속력이 너무 즉각적이었고 나 전기차예요 라는 거를 이 온몸으로 표현을 해서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전까지는 운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GV70 전기차를 몰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내연기관 차처럼 통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승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조금 급하게 진행을 하느라 많이 영상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